그럼 상품명은 20자 이내여야 되나요? 30자? 40자? 뭐가 정답일까요? 진짜예요.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상품 등록 다 하셨어요. 사진도 예쁘게 올리고 상세 페이지도 공들여 만들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잡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검색하면 내 상품이 안 떠요. 2페이지, 3페이지 한참을 넘겨야 겨우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지? 싶죠? 저도 그랬어요. 1, 2, 3등 하는 상품명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따라해보고 길이도 비슷하게 하고 근데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유를 몰라서 그냥 운이 없나 보다 했죠. 광고만 더 태우고. 근데 그게 운이 아니었어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 쇼핑 검색 아무 상품이나 위에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항목에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무게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아는 셀러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다들 상품명만 만지고 있어요. 사진만 바꿔요. 정작 노출을 결정하는 다른 항목은 텅텅 비워둔 채로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하나, 네이버가 어떤 순서로 노출 점수를 매기는지 이 순서를 통째로 공개합니다. 둘, 그 중에서 진짜 노출을 만드는 핵심 항목 3가지가 뭔지. 셋, 그 3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내 상품이 검색에 제대로 걸리는지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딴 거 안 보셔도 혼자 노출되는 등록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못 받고 갈게요. 상품 등록 항목 정말 많아요. 가격도 있고 옵션도 있고 배송, 반품, AS 신경 쓸 게 15개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노출이 안 되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등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10,000원 싸게 팔아도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이 올린 상품 다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가격도 경쟁사 대비 괜찮고 품질도 이만하면 괜찮고 살만한데? 근데요, 손님이 내 상품을 못 찾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검색에서 안 뜨는 상품은 세상에 없는 상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5개를 다 다루진 않아요. 노출을 만드는 항목부터 잡습니다. 이게 먼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심화 과정이에요. 가격과 상세 페이지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건 손님이 내 상품을 클릭해야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그럼 네이버는 뭘 보고 노출 순서를 정할까요? 네이버 쇼핑 검색이 내 상품의 키워드를 읽을 때 어디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 무게를 다르게 봅니다. 큰 틀의 순서는 이래요. 1순위 상품명, 2순위 스토어명, 3순위 브랜드, 제조사, 4순위 카테고리 속성, 태그. 위로 갈수록 노출에 미치는 힘이 셉니다. 같은 키워드라도 상품명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맨 아래 태그에 들어가 있는 거랑은 무게가 좀 달라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상품명에만 키워드 우겨 넣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서, 이건 네이버의 로직이에요. 네이버가 정확한 공식을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로직이라는 게 언제든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영원 불변의 공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확히 어떤 항목에 더 중요도를 주는지의 수치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이버 직원 아니면요. 그래도 큰 틀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품 수천 개 올려보고 뭐가 뜨고 뭐가 묻히는지 직접 보면 이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틀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세부 수치가 아니라 어디에 무게가 어떻게 실리느냐 라는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려보겠습니다. 사실상 3개로 좁혀집니다. 상품명, 상품 주요 정보, 이게 속성이죠. 그리고 검색 설정, 태그. 이 3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제품을 정해놓고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가구 중에 행거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행거 카테고리 검색량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렬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노출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판매하는 행거는 그냥 행거가 아니고 이 시스템 행거이기도 하고 옷걸이 행거이기도 하고 2단이고 고정식에다가 드레스룸에 설치도 가능하고 파이프 소재의 스탠드, 선반의 역할도 해주고 철제 소재의 수납장도 있고 전신 거울도 달려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총 검색수에서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총 검색수가 84,000입니다. 참고로 이건 상품을 소싱할 때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올린 월천 상품 찾는 과정 보시면 키워드에 대한 기획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띄워드린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품명, 스토어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속성, 태그에 넣어놔야 제 상품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3가지의 핵심을 얘기하기 전에 상품명 다음에 중요한 게 스토어명이라고 했어요. 스토어명 2순위로 힘이 세긴 한데 이건 상품을 올릴 때마다 스토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만 올릴 거고 컨셉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키워드 중에 하나를 넣어주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행거를 판매한다고 했어요. 가구를 파는 스토어인데 전체적으로 작은 가구도 많이 팔 예정이에요. 부피도 작으니까 보관이랑 택배 발송이 좀 쉽겠죠? 그러면 스토어명에 미니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명에 미니를 안 써도 스토어명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미니 행거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품명에 미니가 있고요. 여기는 상품명에 미니가 없네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미니가 숨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 상품을 들어가서 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태그에 빈티지 미니 선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니라는 키워드가 추출이 된 거예요. 상품명에도 미니가 없고 이 속성에도 미니가 없는 게 보이시죠? 다시 돌아가서 이 제품에도 상품명에도 미니가 있고 이 상품명에도 미니가 있고 이 상품명에도 미니가 있어요. 이 상품명에도 미니가 들어가 있죠. 이 상품명에도 미니가 들어있고 이 상품명에는 미니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명에도 속성에 보면 속성은 뭐 딱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모델명에서 추출이 잘 되진 않거든요. 태그에 있는지 봤는데 태그에도 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스토어의 이름이 스토어명이 미니미니멀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어의 미니와 행거를 조합해서 미니 행거의 검색어에 대한 노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상품명에 쓸 미니라는 키워드 상품명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큼 다른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상품명에 다른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판매자분들도 이 사실 잘 몰라요. 브랜드 제조사?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보를 넣는 칸이에요. 어쨌든 상품 등록할 때 우리가 진짜 손으로 설계하는 건 상품명, 속성, 태그 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줄로 말하면 이래요. 상품명이 대장이고 속성과 태그는 그 대장을 받쳐주는 양팔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품명이 왜 대장이냐? 노출 가중치가 가장 높으니까요. 같은 키워드라도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세게 잡혀요.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 검색량 많은 핵심 키워드는 일단 상품명이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가 1순위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내가 노출하고 싶은 검색어는 많은데 상품명 글자 수는 50자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같은 키워드를 중복해서 계속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스팸으로 잡혀서 손해예요. 그러니까 상품명에는 다 못 넣어요. 핵심만 들어가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못 넣은 키워드, 검색량이 좀 적거나 내 상품이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키워드들, 이것들을 어디다 둬야 되냐?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팔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하나, 자리가 좁다고 상품명에 키워드를 우겨넣고 또 우겨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제가 판매하고 싶은 행거, 또 시스템 행거, 옷걸이 행거, 고정식 행거, 2단 행거, 드레스룸 행거, 이렇게 해요.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좁은 방에 들어가서 짐을 1000장까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좀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넣을수록 오히려 무너집니다. 네이버가 얘 키워드 도배하네 라고 점수를 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은 꽉 채우는 게 아니다. 적당히 채워놓고 나머지는 양팔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상품명은 20자 이내여야 되나요? 30자? 40자? 뭐가 정답일까요? 얼마나 채우는 게 적당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길어도 페널티가 없는 카테고리도 많고요. 검색어랑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요. 50자를 채워도 페널티가 없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0자 이내, 25자 이내 간결하게 작성할수록 좋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런 거짓 정보들이 제가 화나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품명에 다 못 담은 키워드,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항목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검색량 많고 중요한 건 상품명이 가져갔죠.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속성이나 태그로, 속성에 넣었는데 노출이 안 되면 태그, 태그에 넣었는데 노출이 안 되면 속성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명에 못 적은 검색어도 속성과 태그를 통해서 검색에 같이 걸려요. 노출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속성은 좀 특별해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속성을 그냥 귀찮은 정보 입력한 정도로 봐요. 재질, 사이즈, 색상, 몰라 대충 넘기자 하고 실제로 비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공짜 노출 통로예요. 속성은 내가 키워드를 마음대로 적어넣는 칸은 아니지만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 검색어가 많은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검색어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단 행거를 검색하면 이렇게 상품명에 2단이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았지만 속성에서 가로봉 단수 2단, 여기 보이시죠? 2단을 넣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상품명에서 2단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다른 키워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을 안 골랐다? 비워뒀다? 그러면 2단 행거라고 검색한 손님을 통째로 놓치거나 상품명 한 개 키워드 자리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가게 앞에 손님이 2단 행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문이 닫혀서 손님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상품은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둔 거죠. 그래서 속성은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상품에 맞는 항목을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고르는 것 자체가 노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약 하나, 사실과 절대 다르게 쓰시면 안 돼요. 노출되고 싶다고 플라스틱 선반인데 철제를 고르면 그건 허위 정보예요. 나중에 제재받고 반품 클레임 폭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품인 걸 정확하게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검색량이 실제로 많은 재질이나 속성의 제품을 가져오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요, 이 속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올해 네이버가 AI 쇼핑 에이전트라는 걸 더 밀고 있어요. 손님이 검색창에 키워드만 치는 게 아니라 AI한테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사는 원룸에 둘 튼튼한 철제 행거 좀 추천해줘, 이렇게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맞는 상품을 골라서 보여줘요. 자, 그럼 이 AI는 뭘 보고 상품을 고를까요? 네이버 오피셜로는 이 AI가 상품 속성 같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추천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성에 단수, 2단, 소재, 철제 이렇게 정확히 골라놨으면 AI가 2단 행거 그리고 철제 행거를 찾는 손님한테 내 상품을 후보로 올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속성을 비워놨으면 AI 눈에 내 상품은 정체불명이라 추천 후보에서 빠질 수 있어요. 네이버가 속성이 텍스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적은 없어요. 저도 단정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이 AI 기능이 아직 전체 카테고리에 다 깔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색이 점점 AI가 골라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AI가 속성 데이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성을 제대로 채워두는 건 당장의 검색 노출만이 아니라 앞으로 AI가 내 상품을 추천하느냐 마느냐까지 챙기는 일이에요. 귀찮다고 비워둘 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 설정에 태그는 마지막 보충이에요. 상품명으로도 속성으로도 못 담은 키워드, 동의어와 연관 검색어 같은 거요. 이걸 마지막으로 주워 담는 자리예요. 이 태그는 1차적으로는 뒤에 숫자가 나오는 사전에 등록된 사전 태그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야 사전에 등록된 태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등록된 태그더라도 직접 입력 볼캡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이걸 누르면 같은 단어인데 뒤에 숫자가 안 나오죠. 사전 태그가 아닌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사전 태그도요, 다 노출되는 태그가 아니라 노출용 태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다른 편에서 소개할게요. 1차적으로는 사전 태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 좋은 키워드는 상품명이 먼저, 흘러 넘친 건 우선순위에 따라 속성 및 태그. 둘, 속성은 내 맘대로 넣는 게 아니라 사실에 맞게 빠짐없이 고르는 것 자체가 노출이다. 이 두 개만 잡으셔도 노출 안 되던 상품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션 드릴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보세요. 본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상품명에 내 핵심 키워드가 적당히 들어가 있나? 아니면 우겨 넣어서 도배가 돼 있나? 내 상품이 클릭이나 구매, 리뷰도 별로 없는데 마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만 넣었나? 1등 상품 키워드만 베껴서 넣었나? 둘, 속성, 내 상품에 해당하는 항목 빠짐없이 다 잘 골랐나? 비워둔 칸은 없나? 셋, 태그, 상품명, 속성에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검색어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나? 이 세 개만 점검하셔도 오늘 안 되던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면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상품명, 속성, 태그 이 세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다. 이거면 노출되는 등록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가려운 것과 디테일을 유튜브에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나 아예 잘 나오고 있어요. 상단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더 넓히고 싶다. 다른 키워드 순위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싶다. 다른 키워드를 끌어올리면 거기서 클릭과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키워드에서도 순위가 함께 상승이 됩니다. 이건 솔직히 영상 한 편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로직은 계속 바뀌고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품을 더 키우는 건 변수가 조금 많아요. 상품마다, 시장마다, 경쟁 상황마다 정답이 다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일괄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케이스를 봐야 돼요. 혹시 지금 그 단계에 계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매출은 좀 잘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리고 싶은 분이라면
혼자 잘못 건드리지 마시고요. 영상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널 남겨뒀어요. 들어오셔서 상황 알려주세요. 케이스 보고 방향도 잡아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대1 컨설팅도 대기 중이니까요. 채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 정보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첫째, 네이버 노출엔 순서가 있다. 상품명, 그리고 스토어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속성 태그. 둘, 우리가 설계하려는 건 상품명 속성 태그, 이렇게 세 가지. 좋은 키워드는 상품명이 먼저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내려보낸다. 셋째, 속성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고르는 것 자체가 공짜 노출이다. 그리고 앞으로 AI 추천 시대는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아까 태그 이야기 하다 말았잖아요. 사실 저도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끝내놨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이건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 그리고 오늘 짧게 지나간 카테고리, 이것도 사실 한 편으로 따로 풀어야 될 만큼 깊어요. 잘못 잡으면 아무리 키워드를 잘 깔아도 검색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곧 다룰게요. 자, 궁금해요. 여러분은 상품 등록할 때 속성 빠짐없이 채우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하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항목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댓글 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커머스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